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2주차 1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죠? 수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주차 1차 시 오늘 배울 내용은 명제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문, 조건이 무엇인지, 그죠? 조건이 있으면 무슨, 그죠?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인지, 참을 우리가 주로 true 해가 t를 쓰죠. 그죠? 그 다음 거짓은 주로 false 해가지고 f를 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자, 어떤 문장이나 수학식이 되겠죠.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그래요. 명제. 프로포지션에서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만이 명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판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은 명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3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것은 그죠? 참 거짓을 따지기 앞서가지고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됩니다. 숫자 배열 99가 원주율 파이의 소수 표현에 나타난다.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은 참이거나 거짓 둘 중에서 하나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명제가 됩니다. 자, 다음 있습니다. x의 제곱은 1은 x의 곱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은 x가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죠. x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 그죠?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참도 되고 거짓도 되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게 되겠죠. 그죠? 자, A번, B번 이런 거는 뭡니까? 미지수가 없죠. 그죠?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명제가 되지만은 이 값은 x가 뭐가 됩니까? 5가 되면은 거짓이고 x가 1이면은 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가 일률적으로 그죠? 항상 참이면은 또 관계없겠죠. 그런데 x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므로 오락가락 한다 아닙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대해서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주어질 때 전체 집합이니까 항상 모든 원소를 다 이야기하겠죠.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 주어질 때 이 전체 집합에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까 참도 되고 거짓되면 안 되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전체 집합 U에 정의된 조건이라 하고 이 조건을 할 때 그죠? 이렇게 P, Q 이런 문을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말입니다. P의 X 이렇게 한다면 그죠? PX는 뭡니까? X가 뭐뭐다라는 여기 이제 그죠? 어떤 문장이나 뭐가 됩니까? 식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가 되니까 참 또는 뭡니까?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별할 수도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명제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뭡니까? 그러한 요 문장들을 조건이라고 부르고 px, qx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는 원소의 집합 이러겠죠. 자, 이 X인데 X는 뭐가 됩니까? 이 PX를 만족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뭡니까? 참이 되게끔 하는 그 X들의 집합이 있겠죠. 그 집합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집합에 나오는 뒤에 요걸 PX를 갖다 옵니까?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라는 것이 진리집합.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P가 X인데 뭐가 됩니까? X가 뭐 5에서 뭐가 됩니까? 뭐 9인 자연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연수 해버리면 여기 전체가 뭐가 됩니까? 요거 전체가 뭐 P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 PX를 만족하는 X의 집합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PX 조건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만족하는 그 X들의 집합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면 됐습니까? 진리 집합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참을 만족하는 것들이죠. 그죠? 여기 이제 진리 집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같은 예가 문제 하나 있죠. PX 조건은 그죠?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들의 집합은 뭐입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걸 뭐라 하니까 진리 집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의 참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이거를 그죠? 우리가 진리 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 또는 조건 P에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제 문장인 거죠. 문장이나 식이 됩니다. 그래서 명제 또는 조건식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뭡니까? P의 부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부정이라고 P의 부정은 뭡니까? 앞에 not에서 이렇게 tilde를 이렇게 표시해서 그러면 P의 명제 P의 부정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tilde P, not P는 P가 아니다라는 의미고 그죠? not P라고 읽게 되겠습니다. 자, P와 not P의 참 거짓은 서로 반대다. 즉 말해서 P가 참인 명제면 그죠? not Q는 거짓 명제가 되고 P가 거짓이면 not는 참인 명제가 된다. 그 다음에 조건 PX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조건 PX의 진리집합.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PX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진리집합일 때 만족하지 않는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컴플리먼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P에 뭐가 됩니까? C를 붙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P의 예집합이죠. P의 예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not 붙이면 아니다니까 그죠? 만족하는 것들의 집합이 있으면 그걸 전체 집합에서 만족하지 않는 집합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죠? P의 여집합으로서 설명된다. 그래서 집합일 때 이 조건문에 따라서 그죠? 집합이 바뀌니까 그죠? 이 집합이 이 주어진 문장에 따라서 그죠? 다르게 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합니다. 자, 두 개의 명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정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P이면 Q이다. 그래서 P를 뭡니까? 조건문. 이거를 가정이라 P를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고 여기 뭐가 됩니까? Q가 결과가 되겠죠. 자,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뭐냐니까 조건문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6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자, 두 개의 명제가 연결되어 있죠. 6의 배수다라는 명제하고 3의 배수다라는 명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뭡니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자, P는 X는 6의 배수다라는 뭡니까? 명제를 P를 합시다. Q가 X가 3의 배수다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X가 6의 배수이면은 X가 3의 배수가 되겠냐? 이 조건문이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결론이 그죠? 맞는가라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자,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6의 배수면은 6, 18,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더 많잖아, 그죠? 그러면 x가 6의 배수라는 것은 당연히 3의 배수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p가 x가 6의 배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죠? q가 3의 배수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명제는 뭡니까? 이 참인 성립하는 뭡니까?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참인 조건문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자, P를 예를 들어서 요거죠. 그럼 Q는 뭐가 됩니까? 여기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P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X의 집합인데 뭐가 됩니까? P의 이게 되겠죠. 6의 배수다. 6의 배수라는 거죠. 배수라는 거죠. 그럼 Q는 뭐가 됩니까? Q는 X가 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QX가 되겠죠. 이건 뭐가 됩니까? 3의 배수죠. 자, 3의 배수가 더 많죠? 6의 배수도 3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배수를 집합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6의 배수를 포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을 P라고, 그 다음에 상위 배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뭡니까? 이것도 진리집합인데 이걸 Q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집합의 원수가 더 많죠? 여기 원수가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표시하겠지만은 이 진리집합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진리집합은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되고 이것은 이거 같단 말이죠, 그죠? px이면은 qx다라고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은 이것을 뭐가 됩니까? 에서 만들어지는 진리집합하고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진리집합하고는 뭐가 됩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명제는 여기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겠죠. 자, 보니까 6의 배수는 상위 배수에 포함되고 이게 참이 되죠. 그래서 항상 6의 배수는 항상 상위 배수가 되더라. 라는 게 참이죠. 이건 참입니다. 참. 참일 때 요 표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P의 X이면은 X다 이렇게. 그래서 참과 거짓이 판별이 안 됐을 때는 이 한 개로 적고 이게 참일 때는 두 줄을 꺼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 있죠.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은 그죠? 이 두 줄로 표기한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또 여기 있잖아 그죠?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이면은 이거를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결을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우리가 동치라고 합니다. 두 명제가 서로 동치다. 같은 명제다.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렇게 하슬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PQ는 뭡니까? PQ는 그죠? 명제가 두 개가 서로 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 문제라든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뭡니까?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표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명제를 그죠?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두 말이 이제 같다라는 이야기를 표시할 때 그죠? 말로 같다라고 표시하지만 수학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두 개의 명제를 만들어서
P면 Q이다가 그죠? 이렇게 성립하도록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x제곱이면, 자, 요 명제죠, 그죠? 요 명제를 우리가 P에 x를 합시다. 이것이면, 자, 이것이다. 오늘 Q에 x죠. 그래서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면 px이면 qx다. 라는 것을 이제 이게 참인지 이제 거짓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진리집합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게서 만약에 그죠? x가 되고 px다.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자, x가 1 되는 것은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q는 뭐가 됩니까? q는 x에다가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죠. qx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냥 1이잖아, 그죠? 1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뭡니까? 이 진리집합이죠. 이게 진리집합. 바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진리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px가 이게 포함 안 되죠. 이 관계가 성립 안 하잖아, 그죠?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집합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에서 이 진리집합이 이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정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포함 안 되니까 이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x제곱이 1이면은 x는 1이다라는 것은 그죠? 거짓 뭡니까? 명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게 참일 때 두 줄 거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Q가 거짓이면, 금방 했죠. 거짓이면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이면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P에 속하지만 Q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면 P에 Q가 포함되는데, 그죠? 이렇게 포함되죠. 자, 아니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잖아.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요 원소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원소를 우리가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 만족하지 않는 예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P에 속하지만 Q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 즉, 조건문 PQ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P에는 속하지만 Q에 속하지 않는, 그죠? 속하지 않는 그러한 원소가 이게죠. 그 원소를, 그죠? 이 조건문에, 이 원소 X를 조건문에 발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발레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이것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뭡니까? 증명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발레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만족하지 않는 발레를 찾아주면은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발레를 못 찾고 뭡니까? 그러면은 참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참은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벤 다이아그램으로 그리면 똑같습니다. 자, B는 명제의 발레다. 발레다는 얘기는 Q면 P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B가 어디 있는 원소입니까? 여기 되겠죠. 그죠? Q는 P에 들어가지 않는 Q의 원소니까, 그죠? 여기 B가 되겠고, C는 PQ의 근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P면 Q이다. 근거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그램에서 어떤 뭐가 됩니까? 요 A는 뭐가 됩니까? PQ. 그죠? 다 성립하지 않는 예제가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Q에는 속하지만 P에 속하지 않는 발레. 이렇게 설명되어지겠습니다. 자, 조건 PX하고 QX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하면 다음에 성립합니다. 자, 이 어떠한 X가 조건 PX에도 만족하고 QX도 만족하면은 그럼 진리집합의 합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 조건문이 px에도 성립하고 동시에 성립하는 이건 뭡니까? px 또는 두 개 중 한 개만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진리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라 해버리면 그게 진리집합은 교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 자 p 또는 q에 부정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not p 또는 부정은 and가 되겠죠. 그리고 되고 not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P 그리고 Q, 요 AND죠. AND에 대한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not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not P가 되고, 뭐, 이 말입니다. 또는은 부정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죠. 그 다음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 부정을 하라. 자, 이 조건입니다. A가 B보다 크다는 여기, 그죠? 조건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조건 뭐가 됩니까? P가 되겠죠. 그러니까 P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A가 B보다 크나 같으니까 부정은 뭡니까?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은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ot P가 되겠죠. 자, A는 B보다 작고, and B는 C보다 작은 거죠. 여기 만약에 Q라고 해버리면 A는 뭡니까? B보다 작고 and죠. 동시에 B는 뭐가 됩니까? C보다 작은 거잖아요. 이거 이제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A는 B보다 작다인데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nd는 뭐가 됩니까? 또는이 되고 B는 마치 부정하면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부정할 때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는 명제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어떤 우리 생활에서 그죠?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들을 이제 어떻게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냐에 대한 말입니다. 자, 진리집합에서 자,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니까 빠짐없이 어떤 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내 px는 p가 전체 집합일 때, 자, 모든 x에서 px라는 이야기는 px를 만족하는 이 점들이 그죠? 전체 집합일 때, 이 진리 집합 전체 집합일 때는 참이고 전체 집합이 아닐 때는 그죠? 거의 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하는 p가 그죠? 모든 x니까 전체 집합하고 다 만족해야 되겠죠. 즉 말해서 p는 뭐가 됩니까? x가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x에서 px를 만족하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항상 참이라는 이야기죠. 항상 참이라는 이야기죠. 진리집합이니까. 그럼 여기 뭡니까? U일 때, U가 돼야만이 전체 모든 요 x가 그죠? U라는 이야기는 U 안에 모든 문수가 px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를 때 항상 진리집합이니까 참인 거죠. 그 다음에 px가 만약 U가 아니라면 아니다 해버리면 뭡니까? 성립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에서 px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 p가 만약에 U가 아니다 해버리면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점은 뭐가 됩니까? 이 점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점은 뭐가 됩니까? px를 만족 않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px가 u가 되버리면 모든 원소가 다 뭐가 됩니까? 여기도 참이지만 그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게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뭡니까?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모든 값에 대해서 px가 만족한다 그랬는데 만족하되는데 이 진리집합을 계산해 보니까 u가 되면은 모든 원소가 다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참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인데 대해서 u가 아니다 해버리면 모든 x에서 px가 참이 아니다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px입니다. 이제 어떤 x입니다. 어떤 x라는 것은 한 개만 만족해야 되죠. 모두는 다 만족해야 되고, 이거는 어때라는 말은 뭡니까? 한 개만 만족해야 되는 거죠. px에서 공집합이 아니다 할 때 참이라는 얘기죠.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만족하는 원소가 한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원소에 대해서 p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참이 되는 경우죠. 근데 만약 공집합일 때는 한 개도 만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x라는 말은 어떤 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 px가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란 뭡니까?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 안 됐는데, 만약 어떤 만족하는 점이 px가 안 되는, 만족하지 않는 점 한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명제는 이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x에서 px가 뭐 어떤 x입니다. 모든 x가 아닙니다. 한 점이 있고 두 개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놈에 대해서 px가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는 게, 그죠?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공집합이면 뭐가 됩니까? 한 개도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 것이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x라는 이야기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어떤 x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항상 성립할 필요 없이 어떤 원소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들은 왜 하냐니까 나중에 이제 수학이라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수리적 결과에 대해 증명을 할 때 그것을 기호로 표시해야 되겠죠. 기호로 표시할 때 이런 이제 내용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뭐 문제 풀고 계산하고 갈 때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뭡니까? 하여튼 그 수학은 도구로서의 뭡니까?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 도구로서 쓸 때 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정은 뭐냐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자, 이 명제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러면 모든 데 대해서 px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부정하면은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놈이 하나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px 성립하더라. 모든 값들이 다 뭡니까? 이 명제를 만족하더라라는 이야기는 이게 부정은 뭐가 됩니까? 만족하지 않는 어떤 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성립하더라. 어떤 x가 그죠? 다는 아니지만은 몇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거 부정은 뭐가 됩니까? 모든 원소가 성립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뭐 이해가 안 된대서 그죠? 뭐 수학이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이용하시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다라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두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고양이는 귀염둥이다. 자, 이건 뭡니까?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양이가 다 귀염둥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단 한 마리라도 귀염둥이가 아닌 고양이가 있다면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서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란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고양이 어떤 것도 다 귀염둥이란 말이죠. 그럴 때 참인 겁니다. 만약에 한 마리가 진짜 못생긴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명제는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고양이는 귀염둥이다. 어떤 귀염둥이가 고양이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다 고양이가 귀염둥이 필요 없죠. 길거리 가다가 한 마리가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양이가 귀염둥이다라는 말은 이야기는 약간 훨씬 낫죠. 그죠?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라는 말은 뭡니까? 굉장히 뭐가 됩니까? 보수이지. 그죠?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고양이가 귀염둥이라는 말은 뭡니까? 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뭐 고양이가 다 뭡니까? 뭐 귀염둥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한 마리는 귀염둥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고양이라는 것은 한 마리만 귀염둥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 한 마리라도 귀염둥이가 아닌 고양이가 있으면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는 어떤 고양이도 귀염둥이가 아닐 때, 이거는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가 아닐 때의 거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가 아닌단 말은 그죠? 뭐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의 표현을 그죠?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라는 부정은 뭐가 됩니까? 귀염둥이가 아닌 고양이가 적어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고양이는 귀염둥이가 아니다는 얘기죠.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다라는 게 부정은 뭐가 됩니까?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것이 귀염둥이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고양이는 귀염둥이가 아니다. 어떤 고양이니까 뭐 한두 마리라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고양이는 귀염둥이다. 어떤 고양이는 귀염둥이다라는 부정이 뭡니까?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가 아니다는 얘기죠. 어떤 고양이가 귀염둥이다. 그러면 부정을 해보시오. 그러면 모든 고양이가 귀염둥이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했던 이야기 이제 그죠?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뭡니까? 수학 전공 할 때, 그죠? 1학년 집합론에서 배운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깊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그냥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명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 조건문이 무엇이고, 진리집합이 무엇이고라는 거죠. 개념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뭡니까? 참고로 한번 도전해 볼 사람은 뭐 그죠? 도전은 가능합니다. 도전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결과에 대한 답은 그죠? 여기 뭡니까? QR 코드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명제의 어떤 역과 대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죠? 명제의 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우는 무엇인지 특히 대우가 뭡니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우라는 개념이 수학이나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또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그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는 이제 무엇인가 배웠으니까 그죠? 자, 이런 이제 명제를 이제 복합 명제죠. 조건 명제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한 개는 뭡니까? 참 것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명제 Q는 P이다. 두 개의 명제가 이제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명제 P면 Q이다의 역입니다. 역입니다. 그죠? 명제가 이게 조건이고 결과죠. 그럼 조건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P면 Q이다의 역은 P가 아니다면 Q가 아니다면 P가 아니다입니다. 그죠? 이 명제 역은 명제 결과를 그죠 부정한 것이 조건문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에 그죠 부정한 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의 그 이러한 것을 그죠 명제 대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은 뭐가 아닙니까? 여기 두 개 나눠지는 거죠. 요거는 별명이네 그죠?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뭡니까? not P P이면 Q이다의 역은 순서를 바꾸는 경우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니까 Q면 P다. 여기 그죠? 여기 되겠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여기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순서를 바꿀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결과도 이렇게 그죠? 부정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그 대우 명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알려주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죠. 자, 만약에 P면 Q이다. 이거 참인 거죠? 우리가 참일 때 이제 그죠? 여기 만약에 참이면은 이 참이 명제이면은 not Q, not P도 참이 명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치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것도 동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도 참이란 이야기죠. 이제 이거 입장에서 또 뭐가 됩니까? 이 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어떤 대우하고 요거의 어떤 대우가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서로
여기까지 참일대를 그죠? 요걸 우리가 동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동치가 되겠습니다. 동치. 요걸 우리가 동치라 그러죠. 동치라는 이야기는 이 문장을 쓰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명제 참 그것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면 자, A가 B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는 A다. 이 참이죠. 그죠? 참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제곱의 변은 뭡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뭐가 참이죠. 그죠? 제곱하면 그죠?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과 대오를 말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결과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역을 해보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A면 A, B는 이다. 참이죠. 그래서 이거의 역도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오를 채워보고 대오는 뭐였죠? 대오는 요 결과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이거죠. 그죠? A 교집합 B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A 교집합 B가 A하고 아니다이면 A 교집합 B도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원래 문장이 참이면은 항상 대우도 참이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참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x급도 같다. 참이죠. 근데 역을 채워보겠습니다. x급이 4보다 크거나 같다면 x가 2보다 크다. 이건 안 되죠. 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도 있다 아닙니까? x가 마이너스이면은 뭐가 됩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지만은 이거는 0보다 크지 않죠. 그죠? 이거는 이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떤 참인 결과에 대해서 그 역은 뭐가 됩니까?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우는 뭐가 됩니까? 항상 참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우는 부정이죠. x가 4보다 작다이면 x는 2보다 작다. 라는 것은 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항상 그죠? 참이다. 즉 명제를 대우 명제로 취해도 그죠? 어떤 문제를 정리하거나 하는 데는 똑같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면 Q이다. 자, P 요 명제가 항상 요 두 개 쓰다는 것은 참이 명제죠. 자, P면 Q 참이 명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참이 명제에서 P면 Q이기 위한 이거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죠. 그죠? 요거는 그죠? 여기에 대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PQ일 때 여기 뭡니까? 여기 항상 참인 경우죠. 참인 경우를 때 동치라 그랬죠. PQ는 서로 동치일 때 P와 Q는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에 대해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거죠. P는 뭡니까?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즉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뭡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그죠?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한번 보시고. 자, 뭐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뭐 약속된 문장들 항상 뭡니까? 명제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여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우리가 또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증명은 그죠? 이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 과정을 증명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 증명된 참인 명제들을 그죠?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그죠?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건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집합적 개념인데, 여러분들 대충 뭐 계략적인 경우만 하면 되고, 상세한 것들은 그죠? 뭐 참고사항만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그죠? 생략은 가능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수학과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죠? 생략은 가능하고, 뭐 도전해보는 것은, 도전은 뭡니까? 오케이. 도전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자기가 한 생각들이 그죠? 맞는가는 뭐가 됩니까? QR 체크카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죠? 명제와 집합적인, 계략적인 설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뭡니까? 어떤 이제 수학적인 내용,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인수분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설명하도록 합니다. 집합 내용 좀 사실 좀 뭡니까? 뭐, 쉬운 내용이지만은 어렵죠. 왜냐니까, 말 그대로 집합은 뭡니까? 수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책을 보시면은, 뭐, 그죠? 이렇게 짝대기를 꺾고 집합격을 놓고 막 설명들, 정면 보면 설명들 막 해놓은 거 보셨죠? 그것들이 뭡니까? 집합론의 뭡니까? 어떤, 뭡니까? 그, 바탕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언어들입니다. 결국 말하면 뭐가 됩니까? 집합들을 확실히 잘해야 되는 거는 맞죠. 말해야 되는데, 뭐, 알게 모르게,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 속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 같으면은 꼼꼼하게 막 챙기고 증명도 막 방식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그런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합적인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저렇게 표현되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분 쉬시고 2차 시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